사이판에서 열린 WBC 1차 캠프가 마무리가 됐고요. 선수들은 각 팀의 스프링 캠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유지영 감독이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100점 만점에 플러스 200점이라고 할 정도로 이번 캠프에 대한 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 요거는 정민철 의원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제가 보다 잘못 100점 만점인데 어떻게 200점이죠? 네. 이렇게 유지영 감독이 이렇게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 응원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실전 훈련도 그러니까 실전 뭔가 라이브 배팅이라든지 연습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냉정히 여기서 짚어줄 건 짚어드려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겨울 휴가를 끝나고 비교적 빨리 모였는데 마지막 날 캠프 마지막 날 약 16명 투수 중에 13명이 불펜 피칭을 뭐 하는 등 딱 이런 의욕적인 면을 유지영 감독은 높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판 훈련 때 뭔가 이 퍼포먼스를 3월달에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걸 명확히 본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코칭 스텝은 그런 선수들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의욕적인 모습 또 훈련의 뭐 또 몰입도 이런 걸 보고 귀국했을 때 선수들한테 격려도 할 겸 그렇게 격려 섞인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6 WBC 최종 30인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2월 3일입니다. 이후 대표팀은 2월 1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훈련을 진행하고 3월 초 연습 경기를 거쳐서 본 대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대표팀 선수단 내 이슈 그리고 향후 WBC 전력 강화 위원회 일정 그리고 유지영 감독의 발언 등을 종합해서 최종 명단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장성호 위원한테 그러니까 정민철 위원 아무래도 전력 강화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최종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유추하는 선수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준비를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 구성원들이 약속한 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멘트를 채널 하나로 가자. 그건 곧 조계현, 그러니까 조계현 전력 강화 위원장을 통해서 노티스를 하자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하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뭐 아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욕심상 썸타임즈 야구이스타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영미 기자가 방송 전에 취조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 수 없다 하면서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성호 위원한테 사전에 장성호 위원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선수, 투수는 어떤 선수들로 또 야수, 또 야수에서도 포수, 내야수, 외야수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장성호 위원한테 우리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유지영 감독이 일단은 투수는 15명 정도 생각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 1차 캠프 소집 명단 표를 여러분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장성호 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투수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베테랑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1차 캠프 명단에 베테랑 또 2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그 상징성으로 좀 합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유현진 선수하고 노경호 선수는 자연스럽게 각 포지션에서도 제 몫을 또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 선수들을 또 이끌려면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칭 스태프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선수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젊은 대표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유현진 선수의 합류는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현진 그리고 또 문동주 선수는 작년에 또 처음으로 또 두 자리 승리를 거뒀고 원태인 선수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다른 외국인 타자들이 이제 잠수함 투수의 공을 공략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고영표 선수는 KBO 리그에서는 절대적인 사실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써도 되고 롱릴리프로 써도 되고 진짜 원포인트 써도 되고 워낙 다양한 그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뽑을 것 같고 곽비는 뭐 9위
뭐 제일 좋은 선수로 또 정평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대표팀을 보면 투수 쪽에 자완이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뭐 손주영 선수는 당연히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소용주는 뭐 일단은 뭐 다양한 일단 구종을 던지고 결국 이제 투심 땅볼을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투수잖아요. 네. 그리고 정우주 선수는 구위가 좋고 방영현 선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또 마무리로 또 좋은 모습.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를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도 마이너에 있었지만 고우석 선수도 미국 야구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ING이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도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병현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뭐 라이언 오브라이 이런 선수들, 예, 지금 라일리 들어올 오브라이언. 때 라이언 오브라이언, 라일리 라일리 오브라이언 이 선수가 오브라이언.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한두 명 정도 더 추가해서 선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사이판 1차 캠프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찬승, 김영규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위는 좋은데 뭔가 단기간에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송승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영찬 선수도 비슷한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가 과연 다른 그 우투수가 비교를 해서 월등하게 또 좋은 그 성적을 낼 수 있냐라고 이제 그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확실히 제가 뽑은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투수 쪽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잠깐 뭐 한명재 캐스터께서 우리가 아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댓글 남겨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이 진행하는 썸타임즈 오늘도 재밌네요. 오늘도 살살 부탁합니다. 경쟁 채널 주인백. 네. 지금 크버프너. 크버프 또 동시간대는 아니죠? 6시에 네, 저희들이 좀 빨리 시작하죠. 네, 저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산동 스튜디오에서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네. 자, 한명재 팀장님 네, 보고 싶습니다. 한명재 네. 캐스터께서 우리 할 때 한번 회식할 때 꼭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좋죠. 진짜. 네, 그리고 좋죠. 장성호 의원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인기 좋아. 아니 뭐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신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양반이십니다. 네? 양반이세요. 한명재 캐스터는 그럼 양반김을 제가 사갖고 네, 그 드립할 줄 알았다. 정말 양반이세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장성호 좀 해주세요. 의원이 네. 말씀하신 거에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판에 같은 17명과 그다음에 오브라이언 선수, 뭐 더닝 선수 저희들이 그렇죠. 유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빠져도 서운할 거고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본다면.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장성호 의원이 또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론하지 않겠고 왜냐면 내일 회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를 내일 내야 되고 굉장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원사이드하게 감독이 정해서 이 선수가 선발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어찌 보면 대상자 한두 명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설왕설래가 되면서 이게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정말 명운이 걸린 선수 선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장성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꽤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두 명의 어떤 생각이 내일 또 가서 이 화두에 오를 것 같아요. 전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23년도 그 WBC 명단을 추릴 때 제가 전력 강화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막 선수들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이 이제 맞아요. 명단을 이렇게 추려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도 참 이야기가 많아요. 많아요. 왜 넣어야 되냐, 왜 빼야 되냐, 이 선수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뽑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내일도 치열하게 아마 그럼요. 정 의원님도 네. 이야기 마지막 나누실 날이라.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치열했던 그 되게 뭐 어떤 투수 특히 투수 파트에서 제일 치열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수파트를 왜냐면 아마 하셨었으니까. 그 이제 아무튼. 그 WBC라는 그 대회 자체가 그 좋은 타자들이 일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수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투수 쪽에서 포크볼을 잘 던지는 투수,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공을 잘 던지는 선수를 많이 뽑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은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통일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러면 떨어지는 공을 누가 더 잘 던지느냐. 이걸 놓고 그렇지. 이제 또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럴 때는 네. 주로 그 위원들 중에서 투수 출신들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전부 다 전부 얘기합니다. 다. 전부 다 적극적인 이야기하고 의견을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정은 이제 감독하고 이제 위원장이. 그 전력 강화 위원장이 이제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의 이야기들을 다 수렴한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럼 거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시간은 네. 정말 언제 끝난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내일 꽤 긴 시간 대화를 할 것 같아요. 네. 야수에서는 좀 23년도에 논란 게 좀 됐던 선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야수는 거의 그냥 뭐 별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야수보다는 투수가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투수 쪽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네. 야수는 거의 대부분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이 뽑았던 그 선수들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이라든가 감독이 생각했던 그 멤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별로 잡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수는 확실히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 대회 특성상 네. 65개 그러니까 투구수가 정해져 있는 그쵸, 대회잖아요. 1라운드는. 예선전에서. 네. 이제 감독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발 투수급들을 세팅을 해놓고 나눠서 쓸 거냐. 네.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면 셋업들을 굉장히 짧게 쉽게 얘기해서 뭐 벌떼 작전을 펼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명이 있고 추가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뭐 그 선수들을 포함해서 감독의 경기 운영 색깔을 감안해서 내일 아마 선발이 될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2023 시즌에도 일본전에 다르비슈에게 3점 홈런을 치고 바로 그 이닝에 4점을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2이닝 있다가 또 5실점을 하고.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날 경기가 핸디캡이 뭐였냐? 볼넷 9개야. 당시 일본 볼넷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런 단기전에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이 성향도 굉장히 많이 따질 테고. 물론 이제 류지영 감독이 적시적소에 선수를 스위치할 텐데 그런 그 부합하는 선수를 내일 아마 선발을 할 테고 결국은 유지영 감독이 어떤 식으로 투수를 잘랐을 거냐가 내일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만약 선발 투수의 그 규정 투수가 65개라면 65개를 이닝을 좀 더 길게 가길 바라겠죠. 그렇다면 잘 던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네. 그러니까 국제 대회는 뭐 최근에는 야구 트렌드가 이제 9위로 이제 타자를 네. 때려잡는 뭐 그런 투수들이 이제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난다고는 하지만 국제 대회는 저는 오히려 9위보다는 좀 안정감인 것 같아요. 볼넷. 네, 볼넷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볼넷이라는 거는 뭐 정규 시즌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제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안타를 봐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또 땅볼이라든가 범타를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 9위와 어떤 그 제구의 안정감 이런 거를 양자택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9위보다는 제구의 그리고 어떤 그 선수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뒀고 뽑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제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체코전에 누군가를 나눠서 왜냐면 체코전 다음날 쉬는 날이고 네. 그 다음날 일본전이고 다음날 12시 대만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어져 호주, 있잖아요. 호주전이죠. 예,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본선에 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사실 대만전이라고 저희들이 포커싱을 맞춘다면 체코전에 최소한의 투수를 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회의 때도 뭐 발언했던 내용인데 체코전에는 아무래도 경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 다 투입을 해보고 가급적 경험을 원사이드하게 네.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는 1차전은 체코전은 무조건 보세요. 국제대회 첫 경기 매일 저격 당하는 바람에 다음 경기 네. 2023년도 그랬잖아요. 호주, 호주한테 호주, 8대7로 호주. 치고 호주는 정말 이렇게 됐잖아요.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선수들을 가동할 수 있는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는 거 실전에서 체코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가급적 많은 투수를 쓰고 하루 휴식 이후에 일본전에 뭐 관록이냐 이 선택을 해서 패기냐 선택을 해서 선발 내고 그 다음에 대만전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만도 빠른 볼 잘 치거든요. 네.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그 2023년 WBC 일정보다는 확실히 이번 일정이 좋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체코전이라. 네. 네. 그때는 그 호주전에 대한 첫 경기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심해요. 선수들이. 네, 근데 심해요. 우리가 이제 국제대회 첫 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량이 이제 출중한 선수들로 뽑아놨지만 첫 경기는 누가 그 야구장에 있던 간에 부담이 될 다 수밖에 떨리죠. 없습니다. 다 부담이 떨려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 체코,
지난 겨울에 또 만나가지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체코를 이기게 되면 일본들은 어차피 뭐 우리가 밀린다고 만약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 비슷하게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대만 호주전에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요런 그 사실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일정으로 봤을 때는 23년보다는 26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벌어지는 WBC가 일정상으로는 훨씬 좋다. 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사실 장성우 의원 말씀을 아니, 죄송한데 아니요. 네. 장성우 의원이 딱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일전 저희들이 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선수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이 부담을 훨씬 많이 갖습니다. 예,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물론 그럴까요? 이제 음. 거기는 절대라는 단서가 붙으니까 세계 랭킹 1위, 네네. 1위이기도 하고 WBC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팀이기도 하고 근데 절대라는 단서가 붙어요. 일본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선수보다 더 부담을 갖긴 합니다. 근데 되려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중요한 순간마다 자멸을 했었어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못 던지면서 자멸을 했었어요. 근데 유지영 감독은 그런 체득을 엄청 많이 했던 코칭 스텝 출신이기 때문에 코치로 계속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WBC는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해서 밸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공격성을 띈 투수를 배치할 가능성이 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맞아,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3월에 얼마나 몸을 잘 빨리 만드는. 끌어올리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야수로 장성호 의원이 네. 이제 후보에 올린 명단을 보면 이제 박동원, 최종 이렇게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포수는 네. 뭐 두 선수로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 아시안 게임을 봤을 때는 김영준 선수인데 김영준 선수가 작년 가을에 이 우구결 수술하는 맞아, 바람에 사실 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수는 이제 박동원, 최재훈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하성, 송성문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김하성의 자리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대표팀으로 보면 진짜 조금 큰 악재라고 악재죠, 저는 생각을 악재. 하거든요. 악재. 왜냐면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부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 그런, 현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센터라인 하지만 김혜성 그리고 김하성, 이정우 네. 이렇게 사실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지금 현역 메이저 리거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결국 김하성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추가로 뭐 박성환이라든가 오지환 선수의 지금 발탁이 유력해지잖아요. 이지현 선수가 뭐 되면 좋겠지만 이지현 선수는 아직까지 박성환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에게는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회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김하성 선수의 공백을 저는 이 김주원 선수가 좀 메워준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김주원 선수도 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과 40도루가 가능한 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잘 메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는 구자욱, 뭐 이정우, 안현민 뭐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박계민, 홍창민 뭐 이런 선수들은 뭐 중요한 순간에 뭐 대수비라든가 네, 대타로 그렇죠. 충분히 또 자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마 야수 쪽은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선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요 파트만 끝나면 여러분이 올린 그 댓글 중에 뭐 궁금한 거 이런 거에 그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요 코너만 끝나고 여러분 댓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팀 포지션에서 지금 경합 포지션이 좀 있죠. 일단 불펜 투수와 3루수 외야 한 자리일 것 같은데 이제 불펜은 아까 정민철 의원 말씀대로 이제 투구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불펜이 좀 많이 선발 투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일단 유정 감독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3루 자리는 좀 많아. 지금 되게 뭐 노시환, 뭐 김도영, 문보경도 있고 문보경 선수가 뭐 1루로 간다면 노시환과 김도영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김도영 선수가 뭐 지금 유격수 훈련도 한다고 하니까 유격수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지금 경합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문보경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많이 또 1루를 보다 보니까 국내 선수 가운데 토종 1루수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없죠. KBO 리그를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외국인 타자들이 다 1루를 맡고 있어서 네.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문보경 선수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러고 봐요. 보니까 이승엽, 장성호 위에는 떠오르지 않는데
이대호, 이대호. 예. 네. 김태균, 네, 맞아요. 아 빅포 네.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대표팀을 또 그러네요. 네,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태균, 이대호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여기서 어때? 좋았지 리액션. 괜찮아요. 그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묶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데 지금 보시면 약간 그 일루 쪽에 이제 토종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표팀을 이제 꾸리게 되면 그 3루를 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 코너 쪽에 이제 야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조금 뭐 어색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문무경 선수가 아마 저는 1루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송성무 선수의 자리는 뭐 노시환이라든가 아니면 김도영 선수가 볼 수도 있고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뭐 100% 아니라고 한다면 뭐 지명타자 자리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마이 존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왜 한 자리는 이 선수한테 갈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선수가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했죠. 멀티. 네, 보는 맞아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 유격수 된다고 하더라고요. 멀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지영 감독이 유격수 자리를 어떻게 바라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유지영 감독은. 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로 하는 선수를 유격수로 박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통 유격수를 그냥 쓰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수 출신이라든가 다른 포지션의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을 맡던 선수가 하는데 유격수 괜찮지 뭐 다른 원래 봐왔으니까 네네. 이렇게 보는데 유지영 감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하성의 이 부상 공백이 유지영 감독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감한 이제 발탁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선수를 발탁해서 주전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주원이라는 카드는 또 이 작년 평가전에서도 유지영 감독이 또 직접 봤잖아요. 네네. 또 기용도 했고 네. 좋은 타격도 했고 그래서 김주원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마이 존스는 예를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된다면 네. 저마이 존스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했던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좌투수 플래툰이었어요. 좌투수가 나올 때 굉장히 좌투수 볼을 잘 쳤고 100경기 이하인데 뭐 홈런 한 6개 정도 치면서 좌투수에 대한 강점을 굉장히 보였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붙을 그 팀에 좌투수가 나왔을 때 아마 중요 포인트에 저마이 존스를 네.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네네. 그 과정을 단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거고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대한민국 유격수를 만든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 아니죠. 좋은 사인이 아니고 네. 당연히 대한민국은 김주원 선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까 거론했던 후보 선수들 그러니까 후보로 참가할 선수들이 유격수를 맡는 게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에이스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아까 2023년에 그 우주전에서 그 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할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에이스, 그 에이스가 최근에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 점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뭐 장성호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표팀을 한 5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한 경기를 책임질 만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특히 뭐 저랑 같이 했던 뭐 대성이요. 구대성 선배도 또 일본전 또 그 기억나시죠? 신드리 올림픽. 근데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거기에 또 맞게 또 선수 구성을 해서 선수를 기용하는 게 그래서 감독의 역량이 조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없는데 1선발이 과연 없어요. 한 경기를 확실하게 책임질 선수가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한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뽑아놓은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조합을 해서 경기를 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사실 뭐 지나간 걸 돌이켜 보면 한두 끝도 없죠. 근데 지금 현실이 이걸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현실의 성격은 아니고요. 어쨌든 3월 대회이고 투구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영 감독의 테마 뭐 관록이냐 아니면 정면 돌파냐 아니면 뭐 올 아웃 전법 예를 들어서 뭐 불펜을 다 투입해서 쓸 거냐 요 범주만 잘 설정을 하게 된다면 있는 지금 자원으로 충분히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 네. 대만전이 저는 사실 일본전보다 대만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본전을 패스하고 대만전을 맞는다. 이거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패스하지는 않겠죠. 이건 모든 경기를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지금 구조기 때문에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첫 경기는 올아웃 전법. 그다음에 어쨌든 하루 쉬고 대만전은 빠른 공을 잘 치니까 제 머릿속은 지금 그렇거든요. 네네. 관록으로 가고. 예. 뭐 그런 테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들을 좀 많이 뽑아서 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짧게 그냥 끊어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의 운영이 가장 힘드냐. 이거는 뭐 정규리그도 마찬가지고 단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익숙해질 때 되면 바꾸고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전법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게 왜 네. 저는 장성희 의원의 말에 좀 동의가 되냐면 네. 2023년도에 호주전을 딱 하는데 지금 그 감독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는 호주 감독이 투수 스위치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맞아. 네. 맞아. 그 주니치에서 뛰던 네네네. 그 호주 감독. 그래서 단기전은 사실 이런 전법도 꽤 필요하구나. 근데 사실 당시에 저도 자성을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뭐 중계를 뭐 갔었지만 저희들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손을 썼던 거에 비하면 반대로 호주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스위치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템포가 좀 달랐던 부분. 결국 1점 차로 지긴 했지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우리가 어쨌든 일격을 당했잖아요. 단기전은 다음에 이게 시즌 중에 공을 던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짧게 끊어가는 것도 이제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수진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감독이 좀 믿고 선수를 썼을 때 그 선수들이 또 믿음에 또 보답을 하면서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3, 4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과 비교를 해도 확실히 투수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상태에서 최고의 어떤 그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짧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있는 15명을 그러니까 몇 명,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 경기 선발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제외를 해놓고 제외해놓고 정말 빠르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잘 던진다고 해서 아웃 카운트 하나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밀어넣이 딱 바꾸는 약간 이런 식의 좀 전법이 제가 봤을 때 투수 운영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KBO도 예. 지금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전력 분석이죠. 전력 분석을 위해서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한국계 직원이 있거든요. 이종민 씨라고. 그 분도 합류합니다. 대표팀에. 네. 원래 23년도에도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전력 분석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에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전력 분석을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유지원 감독은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희 의원도 저도 경험을 또 해봤잖아요. 이걸 전력 분석을 해봤던 주체가 됐었던 적도 있고 전력 분석을 브리핑하는데 듣던 주체였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첨단 시스템의 첨단 분석을 현장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현장에 가서 이 숫자로 뭐 매달 이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때 뭐 핫앤 콜드존 뭐 이렇게 설정을 하는 등 아마 KBO가 전례 없는 국가대표 그 빠른 소집과 더불어서 전례 없는 전력 분석도 아마 가져갈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원이지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한다고 해서 바로 발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명단 제출 후에 WBC에서 일괄적으로 공식 발표를 할 텐데 아마 그 전에 뭐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키나와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또 한 분이 말이 쉽지 짧게 끊어 쓰는 건 불펜이나 가능하지 선발들이 하루 이틀 텀으로 1이닝씩 못 나와요. 5일 턴에 익숙해서 불펜 턴으로 나오다 부상당하거나 망함. 맞아요. 이게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상식을 약간 벗어난 투수 운영이 가능한 짧은 대회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확률을 좀 보고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마모토가 올드3 7차전에 그럼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던지고 마지막에 못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단기전이라는 것은
약간 상식 파괴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있어야 되는 게 단기전이라는 이 특수한 경기고. 네. 네. 맞아요. 분당 타이거즈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어. 김도영도 실책 30개 넘었어도 프리미어 11위 할 때 수비도 잘하고 빠따도 잘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수비 실책이 많다고 해서 이 선수가 그 국가대표 경기에 가서도 실책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 논리잖아요. 네.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실책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주현 선수가 실책 이후에 그 과연 라인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라인업에서 보일 수 있냐. 이걸 봐야지 수비 실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혜성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노시안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수비 실책 때문에 공격에서 메리트가 있는 선수를 기용을 못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시선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한국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에 한국계 선수들이 과연 누가 올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정해지나요? 내일 정해지고 네. 지금 여러 매체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오브라이언 선수, 뭐 그렇죠. 더닝 선수는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이긴 하지만 시애틀이랑 시애틀이랑 계약을 네. 했고, 그다음에 뭐 위트컴 선수도 아까 거론을 해드렸고, 뭐 화이트 선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내일 최종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위트컴이랑 오브라이언은 거의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변수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하고 그쵸. 발표 나기 전에는 그렇죠. 음. 변수라는 게 작용을 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송선문 선수 관련해서 좀 몸 상태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이미 지금 뭐 재활 중이잖아요. 음. 근데 아직은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서 몸통 회전이나 강한 배팅 훈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 4주 정도 지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도 WBC 때문에 지금 스프링 캠프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 캠프 초반부터 타격 훈련에 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캠프 초반에는 기술 훈련보다는 체력 훈련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시범 경기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2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21일부터 시작된 시범 경기는 아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 지금 상태로라면요. 하지만 뭐 송성문 선수가 워낙 뭐 건강하니까 몸 관리 잘하죠. 네, 그래서 이게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캠프에서 날씨도 좋은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하다가 뭐 잘 만들어 가면 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빨리 경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은 송성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초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초조하죠. 당연하죠. 자리가 북바위 주전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시범 경기를 통해서 나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데 부상이면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몸을 잘 만들어서 시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